와, 저는 솔직히 죽을 때까지 집 살 생각 못 하는 건데. 이 국민주택의 경우에 제일 비싼 데는 지금 한 30억 내외. 이거는 아주 특A 지역입니다. Hey bosses, it's time for Asian Boss. We all know that living costs are rising worldwide due to inflation and it can be a challenge. However, imagine living in a city where the cost is already quite high. Seoul is known to be one of the top 5 most expensive cities in Asia. But how expensive is it really to live there and how much do people earn to sustain their living costs? We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오늘은 한국에서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혹은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300에서 400만 원 사이? 그리고 세금 떼면 207만 원에서 208만 원? 연차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우면 그냥 원래 월급인 207, 8만 원에서 저희는 다 충당을 해야 돼요. 사실 좀 프리랜서여서 이렇게 좀 유동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한 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정도로 평균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평균 월급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국의 평균 월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지금 인터뷰하는 이 강남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크는데 여기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통념상 월 한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좀 어려운 사람들은 뭐 최저임금 수준에서 250만 원 내외에서 받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돈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와, 저는 솔직히 죽을 때까지 집 살 생각 못 하는 건데. 제가 봐둔 데가 있었는데 저 집도 아니에요. 그냥 오피스텔 한 칸을 제가 사고 싶었는데 그때가 4년 전인데 아마도 9억 7천만 원인데 그게 8평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집에 살 수 있을까? 집에 살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이제는 경기도도 어렵고 인천도 어렵고 서울은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기 돈을 전부 다 부담한다고 치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할 테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걸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못해도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남에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34평을 우리나라는 국민주택이라 그래요. 여기서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대학을 나와서 또는 뭐 고등학교를 나와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한 채 살 수 있는 전용 면적 25평 규모의 집을 우리는 국민주택이라 그래요. 이 국민주택의 경우에 제일 비싼 데는 지금 한 30억 내외. 이거는 아주 특A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외곽을 벗어나면은 뭐 10억 이내에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아무나 못 사죠.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해서 많이 모았을 경우 그리고 모아서 본인의 스스로가 아닌 뭐 은행의 힘을 좀 빌려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정말 좀 돈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좀 도움을 주신다든가 이렇게 좀 가능하지. 사실 일반 직장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내가 내 돈 모아서 순순히 내 돈을 다 박아서 서울에 집 산다 이거는 아마 평생에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진짜 계속 적금을 하고 로또가 당첨되고 투자를 했는데 펌핑이 돼가지고 한 4배 끌어당기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은 제 동생 친구들은 이제 딱히 집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는 매달 렌트값을 낼 정도의 경제력만 갖추고 노후를 준비하자가 저희 요즘 트렌드예요. 집 중요하지 않고 차도 저희는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제 계속 렌탈비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우리 기술을 키워서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조그만한 가게를 다 같이 투자를 해서 그걸로 우리 노후 대책 연금을 이쪽으로 받자. 근데 집을 꿈으로 가진 친구는 제 주변에 지금 없어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물가 올랐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거는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한 손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실제로 피부 물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그 물가는
국가가 인상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물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설명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확실히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게 끝나서 이제 경제 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해외 이제 수출 수입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시는 것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몇 개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식당에 가면은 이제 막 벽에다가 물가 인상으로 식료품, 네, 원재료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카페들도 요즘 케이크나 음료수도 막 10,000원대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2명이서 가면 거의 2만 원, 3만 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냉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8,000원 단위였는데 제가 저번 주에 먹어보니까 뭐 13,000원 정도로 이렇게 또 올랐더라고요. 거의 뭐 먹는 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5, 6,000원 가까이가 올랐고 또 커피 값도 사실 뭐 많이 지금 오른 것 같고 그래서 물가 이런 상승률이 사실 체감 온도는 더 큰 것 같아요. 저 택시비 솔직히 저 원래 택시비 8,000원이면 출퇴근했는데 이제 15,000원, 16,000원. 그리고 카페 가면 이제 기본 3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뭐 브런치 먹어도 한 5만 원 나오고. 그래서 약간 외식 문화가 우리나라는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외식 문화 금액이 점점 좀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느껴지고 의류 쪽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도 다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또 소위 MZ 세대들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것 같아요. 사야겠고 나도 입어야겠는데 계속 오르고 맛있는데 다 인스타로 보니까 우리도 가야겠는데 월급은 요만해요. 그러면 돈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7, 800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예.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 400 정도? 그 정도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족이 없이 혼자 살 때 기준입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일반 이제 이 중산층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월급을 기준 보면은 세금 다 공제하고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만족하고 산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200만 원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좀 노후를 위해서까지 요즘에는 또 수명도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00, 600 정도 돼야지 기본적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보편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산다고 하면 200 수준인데 사실 자기 그냥 밥그릇 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좀 한 5, 600? 네. 일단 500만 원부터는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400에서 500만 원. 가정을 꾸리고 이제 출산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5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한국의 생활비 상승이 사장님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되시나요? 저는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죠. 당연히 물가가 많이 오르고 편의점에서 파는 슈퍼에서 파는 물건들이 비싸진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줄어들 거고 또 반대로 이번에 시급이 10,000원으로 오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12,000 얼마로 1차 안이 나왔는데 시급이 오르면 뽑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뽑는 사람이 줄어들면 젊은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들 거고 수익이 줄어들면 다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오겠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소비 물가가 오르고 시급이 오른다는 거는 저에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시급은 또 정부에서 올려준 건 고마운데 그 시급을 주는 데는 사실 없어요. 그거에 지켜지지가 않아요. 약간 요식업 직업이다 보니까 제 세계는 여기밖에 모르긴 하겠는데 약간 그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급 올려봤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그 직장도 그 시급 지켜주는 직장도 없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주휴수당 안 주려고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뭐 요일을 갑자기 줄여버려요. 그럼 나가야죠. 알바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이 약간 이런 인력난을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저희는 젊은 애들은 일을 안 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 애들은 뭐 이런 거 고생하는 거 안 하잖아 이러는데 저는 이거 시급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냥 무작정 올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별로 환영스럽진 않았어요. 없는 사람이 영원히 없는 사람으로 만든 그런 사회 같으면 이거는 두드러 부숴야 되는 사회지만은 없는 사람이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불과 55년 전만 하더라도 삼시세 때 쌀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강남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없다라고 지금 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불평하는 노력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야지. 우리 역시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도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난 30년, 40년 이전의 삶이 어려웠지만은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극복하도록 그 대책도 세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위정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다. 이래 생각해요.